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30여 년 전 젊은 시절에 우연히 만나 하룻밤 정사를 벌였던 여인을 어느 선비가 30여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예전에 한양 근교에 김생이라는 선비가 살았는데 아직 슬하에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과연 아들을 볼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루는 한양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판수를 찾아갔다. 가서 복채를 많이 놓고 점을 치니 판수는 다음과 같은 글귀를 주었다. 그러면서 점괘는 나왔으나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 그냥 가지고 가라고 말했다. 해 저문 동대문에서 산속 승려가 뒤따르는구나. 이런 글귀였는데 김생은 공연히 쓸데없는 곳에 아까운 생돈을 버렸다고 불평하면서 돌아왔다. 하지만 글귀 속에 있는 동대문이란 말이 늘 마음에 걸려서 동대문 근처를 지날 때면 항상 긴장됨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에 볼 일이 있어 동대문 밖에 나갔다가 소나기를 만났다.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길가에 있는 어떤 집의 대문간에 서서 비를 피했으나 비는 그치지 않고 날이 저물도록 계속 내렸다. 초조한 마음으로 김생은 비가 그치기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비는 그치지 않았고 오히려 날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이때 집안에서 한 부인이 나오더니 김생을 보고는 비가 많이 내리니 집 안으로 들어와서 비를 피하라고 말했다. 계속 서 있으려니 다리도 아프고 해서 김생은 고맙다고 인사한 후 안으로 들어가 대청마루에 걸터 앉아서 기다렸다. 그러나 여전히 비는 그치지 않고 줄기차게 내렸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나 곧 도성문을 닫는 인정을 칠 시각이 되어 마침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때 부인이 저녁밥을 지어와서 상을 올리고는 비록 남자 주인이 밖에 나가고 없어? 혼자이지만 여기서 하룻밤을 자고 가도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고 방으로 들어와서 저녁이나 드십시오. 하고 공손하게 말했다. 밥을 먹고 난 후 김생이 부인과 앉아서 차근차근 이야기해보니 이 집은 도감포수의 집으로 남편은 오늘 밤 숙직이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밤은 점점 깊어져 가고 비는 계속 내리는데 남녀가 한방 안에 말없이 앉아 있으니 희미한 등잔불 속에서 들리는 빗소리가 그윽한 정감을 돋우어 주었다. 여름철이라 방문을 열어놓았었는데 바람이 갑자기 빗방울을 몰아 방 안으로 불어오면서 홀연 등잔불이 꺼져버렸다. 그 순간 번개가 번쩍하더니 갑자기 천둥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것 같이 울렸다. 집이 흔들렸고 때맞춰 강한 빗줄기가 물동이를 뒤엎는 것 같이 몰아쳐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때 부인은 매우 놀란 듯 악하는 소리를 지르며 김생의 가슴 속으로 몸을 날려 던지듯이 안겼다. 부인은 떨고 있었다. 김생이 팔에 힘을 주어 안으니 부인은 더 힘껏 김생의 허리를 껴안고 파고들었다. 바람에 날려온 빗물 때문에 부인의 저고리와 머리는 거의 젖어 있었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온통 육신과 마음을 통째로 주어 김생에게 맡기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앉아서 많은 시간이 지났고 이제 빗소리도 약하게 들렸다. 부인은 이제야 정신이 좀 드는 듯 어깨를 약간 움직이며 울고 있었다. 김생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부인의 저고리와 치마 그리고 속옷을 차례로 벗겼다. 이러는 동안 부인은 팔다리에 힘을 빼고 허리를 약간 꿈틀거릴 뿐 가만히 있었다. 이날 밤 김생은 한없는 즐거움을 맛보았다. 부인의 몸은 정말 건강하고 탄력이 넘쳤으며 풍겨오는 감촉 또한 생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다. 건장하고 왕성한 포수 남편에게서 잘 훈련돼서 그런지 부인은 상당히 적극적이면서도 동시에 수동적인 행동을 해보였다. 부인은 김생의 밑에 누워 요분질하다가 김생의 귀에 대고 애원하듯 속삭이며 한마디 말을 했다. 부디,
양반씨를 하나 받게 해주십시오. 이 가여운 여인의 소원입니다. 이 말에 김생은 부인의 마음속에 맺힌 한을 읽을 수 있었다. 그래서 김생은 정말 부인에게 정성을 쏟았고 부인은 한잠도 자지 않고 날이 새도록 김생의 연장을 몇 번이고 일어나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김생은 여러 번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환희의 순간을 가졌으며 정말 황홀한 밤을 보냈다. 아침에 부인이 밥을 하는 동안 김생이 방바닥에 있는 칼로 손톱을 깎다가 그만 살을 잘라 피가 많이 났다. 그래서 부인을 불러 피를 닦을 걸레를 달라고 하니 부인은 급한 마음에 버선을 벗어 피를 닦아주었다. 김생은 버선으로 상처를 감싸고 있다가 피가 멈춘 다음 그 버선을 처마 끝 석가래 사이에 꽂아놓고 그 집을 나왔다. 그러고 어언 30여 년 가까운 세월이 무심하게 흘렀다. 이상하게도 동대문 여인과의 정사가 있고 난 뒤부터 김생의 일이 잘 풀렸다. 몇 번이고 낙방하던 과거에도 급제하였고 급제하고는 출세의 가도를 달리더니 마침내 홍문관 대제학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하지만 좋은 일에는 항상 방해되는 일이 있다고 했던가? 병약한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 주변에서는 자식이 없는 그의 입장을 염려하여 재혼을 권하고 서둘렀으나 웬일인지 그는 무슨 배짱인지 그 일에 무심하였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한 30여 년 전의 정사가 떠오르니 자기가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하루는 김공이 동무 여러 명과 동문박주점에서 모임을 한 후에 마침 옛날 그 포수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김공은 무심코 장난삼아 늙은이의 치기로 그 집을 가리키면서 자랑 아닌 자랑을 했다. 이 사람들아, 이 집은 내가 옛날에 하룻밤에 사랑을 나눈 집이라네. 그때는 정말 청춘이었지. 하룻밤에 몇 번을 사랑했는지 몰라.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서글프네. 이렇게 말하고 웃었다. 이때 아까부터 뒤에서 따라오던 어떤 스님이 갑자기 앞으로 돌아와 길을 가로막으면서 절을 하고 말했다. 어르신, 잠깐 저의 집에 들러 쉬었다가 가시지요. 그러고는 그 집 안으로 안내했다. 그래서 동무들을 먼저 보내고 스님을 따라 집에 들어가니 옛날에 그 부인이 나와서 기쁘게 맞이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부친을 만나게 된 것은 정말 천운이라면서 감격해 울었다. 처음에 김공은 얼떨떨했다. 하지만 방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때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임신해서 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다. 아이가 10여 세 때 부인이 머리를 빗기면서 과연 양반의 물이 다르구나. 하고 무심코 말한 것이 빌미가 되어 두 사람 사이의 이야기를 아이에게 들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아이는 머리를 깎고 출가한 뒤 그때부터 부친을 찾아 나섰는데 수십 년 세월이 흘러 이제야 부친을 만났지만 스님은 그것도 부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가능했겠냐고 말했다. 부인은 남편이었던 포수는 10수년 전에 사망했다고 말하더니 일어나서는 처마 끝에 꽂혀있는 버선 한 짝을 꺼내왔다. 서방님께서는 당시 손톱을 자르다가 피 흘린 일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그때 피를 닦은 그 버선입니다. 고하면서 피 묻은 버선 한 짝을 들고 보여주었다. 김공은 그때의 일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올라 감개무량했다. 김공은 아이의 큰절을 받고 부자의 의를 확인하고는 이날 밤 그 집에서 부인과 함께 자면서 옛날 일을 되새겼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 아들이 그에게 어디를 같이 가자고 했다. 아들 따라 집 뒷마당에 있는 장독대 옆에 가서 보니까 땅바닥에 무릎 꿇은 자리가 있는데 얼마나 반들반들한지 거울은 저리가라였다. 그때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기가 과거에 급제한 것도 무탈하게 출세의 가도를 달린 것도
모두 뒷배가 든든해서였다. 30여 년간 이렇게 죽기 살기로 정성 들이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을까? 단언컨대 아무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심했다. 미룰 이유가 없었다. 그날 오후 김공은 아들과 부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고 두 사람을 적자와 정실로 대했다. 조정에서 대신들이 이 일을 문제 삼자 김공은 크게 한번 웃고는 벼슬을 내려놓은 다음 뒤도 안 돌아보고 대궐을 나왔다. 좀팽이 새끼들, 안 그래도 그만두고 싶던 참이었다. 그런 다음 김공은 부인과 안분지족의 여생을 누렸다. 하루같이 자고는 30년을 그리워했으니 믿져도 보통 믿지는 장사가 아니었다. 이제라도 밤낮으로 붙어 지낼 참이었다. 앞서 판수가 점을 쳐서 써준 해 점은 동대문에서 산속 승려가 뒤따른다는 점괘는 김공이 스님을 만나 자식임을 확인한 이 일에 틀림없이 맞은 것이었다. 아들은 환속한 후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다. 수년이 안 돼 과거에 급제하더니 마침내는 그 은근과 끈기로 세월이 수십 년 지나자 정승의 반열에 올랐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풀이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